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코의 모양은 코 한번 네, 우리 코는요. 이 콧대 위쪽 부분, 그러니까 미간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딱딱해요. 뼈가 딱딱해서 아무리 이렇게 건드려도 안 움직여. 딱딱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콧대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들썩들썩해요. 그 비중격 연결. 안 움직이는 부분이 코뼈고 코 아래쪽에 약간 들썩들썩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비중격 연골. 그리고 코끝은 이렇게 진짜 낚싯대의 끝처럼 이렇게 막 찰랑찰랑하잖아요. 이게 이제 날개 연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이 코끝이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구조가 모바일, 움직이는 구조인 건데, 만약에 끝까지 딱딱한 구조였다면 우린 코끝 맨날 다치고 다닐 거예요. 그냥 어디 부딪히다가도 다치고, 우리 이제 뽀뽀하다가도 다치고 막 그럴 거예요. 예, 이렇게 코끝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돼 있어요. 이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는 게 이 골격, 특히 코뼈 골격하고 비중격 연골 골격하고 날개 연골 골격을 조절해서 코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사실 모든 수술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무보형물 코 성형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해결해야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콧대가 너무 높아서 낮춰야 하는 매부리코 수술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예전 영화 그 양들의 침묵에 나왔던 그 아주 대배우이죠. 그 대배우 안소니 홉킨스. 성함이 안 떠올랐네. 안소니 홉킨스 이분 보면은요, 이게 양들의 침묵에서 조디 포스터 배우하고 이렇게 그 감옥을 그 감방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이분 이렇게 코가 많이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콧대가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죠. 코끝은 비교적 중앙에 있어요. 그 코 안쪽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 한쪽으로 콧구멍 안쪽으로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바로 비중격 연골이 비주하고 나란히 있지 않고 안쪽에서 왼쪽으로 나와서 콧구멍 안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 보면은 이 콧구멍으로 손을 넣어 보면은 왼쪽은 잘 안 들어가고 오른쪽은 잘 들어가고, 또 이 안쪽 왼쪽 코 같은 쪽이 잘 숨 쉬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휜 코를 수술하는 경우, 휜 코의 골격을 바꿔주는 경우가 바로 무보형물 코 성형술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냥 콧대가 낮은 코인데 높여야 되는데 무보형물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무보형물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매부리코나 휜 코를 개선할 때 이걸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코뼈를 절골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 코뼈 맨 위쪽에 있는 코뼈,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 날개 연골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얇은 피부에서 보면은 잘 드러나 보이죠. 이걸 예쁘게 다듬어 주는 것이 절골이고, 바로 무보형물 코 성형에서의 핵심적인 술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절골, 어떤 분들은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절골을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되고요. 절골에 대해서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 성형 수술에서 절골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부리코가 있거나 휜 코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콧등이 넓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코 수술은 높아지고 얇아지는 방향으로 수술을 합니다. 코뼈와 연골을 덮고 있는 피부를 피판에 들어서 안쪽 구조를 변화시켜주고 다시 덮어서 코 모양을 성형을 하는데, 코의 약 3분의 1, 위에 3분의 1은 뼈로 되어 있는데 코뼈는 연골과 달리 단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얇은 금을 내어서 살짝 부러뜨리면서 교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매브리코를 보시면 우리가 콧등에서 이렇게 매 부리처럼 꺾인 코를 우리가 매부리코라고 합니다. 보통 콧등의 매부리 모양으로 꺾여 있고 코끝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코 모양은 보통 코가 길어 보이고 코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고 세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윗부분은 뼈이고 이쪽 부분은 연골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부리를 교정하기 위해선 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요 튀어나온 요쪽 부분은 뼈이고 요쪽 부분은 연골도 있습니다. 연골은 말랑말랑하고 우리가 칼이나 수술용 칼이나 가위로 조작이 가능한데 뼈는 단단해서 블레이드나 가위로 조작이 안 됩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라스핑이라고 해서 라스비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톱을 가는 것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조각할 때 사포 같은 것으로 맨들맨들하게 가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뼈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오돌도돌한 라스비라는 수술기구로 갈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스테오토미, 즉 절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할 때 조각칼을 이용해서 깎아내듯 코 성형용 절골도를 이용해서 코뼈를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양 옆에 가이드가 달린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양옆에 코의 조직들을 보호하면서 튀어나온 코뼈 부분을 깎아내게 됩니다. 코뼈는 매우 얇아서 우리가 충분할 정도로 평평하게 굴곡을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지붕이 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곡선이 되어 있는 오스테오톰으로 코뼈의 바깥쪽을 금을 내고 코뼈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지붕을 닫아서 코뼈의 아치를 다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매부리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코뼈가 3분의 1, 연골이 3분의 2인 경우가 많고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연골 부분은 블레이드, 즉 칼과 가위로 잘라주고 뼈 부분은 조각칼, 즉 오스테오톰으로 깎아준 뒤에 혹시 지붕이 열리는 경우에는 코뼈의 바깥쪽을 또 절골을 해서 금을 내서 뼈를 안쪽으로 인프랙처, 즉 밀어내어서 돔을 다시 재구성해주는 방법으로 매부리코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우리 코가 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은 코가 휘어져 있어서 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교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다만 우리가 교정을 결정했을 때 우리가 휜 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가 C자로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S자로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자로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C자로 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C자로 휘어져 있는데 휜코 수술의 목적은 이 휘어진 C자를 일자로 펴줘야 합니다. 콧대가 있으면 이렇게 위쪽에 3분의 1 이 부분은 뼈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는 연골입니다. 일자로 피려면 필연적으로 연골과 뼈를 모두 일자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연골은 탄성이 있는 조직, 즉 우리 책받침이나 잘 휘어지는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바로 핌에 있어서 굳이 부러뜨리지 않더라도 여러 테크닉을 통해서 피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꿰매주면 탄성이 있는 연골 조직은 펴지게 됩니다. 그런데 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성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피기 위해서는 뼈를 절골을 해서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뼈가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뼈에 금을 내고 중간 부분에 뼈에 금을 내서 좌측으로 뼈를 밀어주면 이렇게 똑바로 펴집니다. 이런 식의 조작을 하여야지 뼈 부분을 똑바르게 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절골을 하는 경우는 사실 콧등이 넓은 경우입니다.
평퍼짐한 콧등을 얇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콧대가 있을 때 콧대의 너비가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조금씩 넓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유지되는 콧대 라인을 우리가 세련된 콧대 라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 보시면 콧대 윗부분이 더 넓습니다. 콧대 윗부분, 콧등이 아래보다 조금 더 넓은 분들에게서 절골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콧등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주는 것을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넓어서 세련되지 않는 코의 바깥쪽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좁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절골술이라는 게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생각보다는 꽤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그건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이 휜코 매브리코하고 또 이제 김하연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콧뼈가 넓은 경우에, 그게 이제 사실은 세련되지 못하다기보다 저는 느낌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강인한 인상이 들어. 그게 이제 코뼈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넓으면은 조금 그 강인해 보이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조금 강인해 보이는 인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절골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휜코 매브리코에서 이제 뼈를 다듬었어요. 이게 다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다듬고 나면은 이렇게 비어요. 아까 오픈 루프라고 해도 오픈 루프. 그냥 지붕이 열려. 만약에 이게 그냥 코가 솔리드한 본, 그냥 그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꽉 차 있는 뼈라면 다듬으면은 그냥 우리 그냥 조각처럼 다듬어지겠죠. 그런데 솔리드한 그 안쪽이 차 있는 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붕이 열려. 근데 사실은요, 지붕이 열려도 괜찮아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저거를 그 위쪽에 있는 뼈는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모아서 그걸 이제 오픈 루프, 열린 지붕을 닫아주는 거고요. 이 아래쪽 있잖아요. 이 아래쪽은 아까 제가 연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골이 모아지면 위쪽은 그렇게 많이 좁아지지 않은데 아래쪽만 이렇게 찝힌 듯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연골을요 쌓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빈 틈에다가 끼워 넣어요. 책꽂이에 이렇게 책이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다른 책을 이렇게 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들썩들썩 비중격 연골, 그리고 이 바깥쪽 부분이 비중격 연골의 옆쪽에 있는 지붕이에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연골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저 안쪽 비중격 연골에서 이렇게 막대기처럼 편편한 막대기처럼 양쪽에다가 이렇게 넣는 비중격 연골 이식이 있어요. 이거를 스프레더 그라프트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스프레더라는 게 우리 샌드위치 할 때 빵 발라 먹을 때 잼 같은 거 이렇게 발라 먹는 그걸 스프레더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또 그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넓적하고 얇은 그 연골이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걸 귀연골로는 못 해요. 귀연골은 이렇게 커브가 있잖아요. 커브가. 그래서 귀연골로는 못하고 저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이렇게 길고 넓게 잘라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연골이 비중격 연골이 좋으냐 귀연골이 좋으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비중격 연골 귀연골은 저렇게 용도가 조금 다른 거죠. 특히 비중격 연골이 용도로 좋은 것은 저렇게 넓고 편편하게, 그래서 저렇게 스프레더 연골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코 안쪽에 비주 있는데 기둥을 세우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골에 의해서 변형된 모습을 보완해주는 이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코라는 게 이렇게 지금 코라는 게 딱 이렇게 그 엣지가 콧대가 선이 아니죠. 이렇게 좁지가 않고 이렇게 약간 넓잖아요. 그 위쪽 부분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슬라이드가 바뀐 건데 넓기 때문에 아까 그 연골을 중간중간에 껴줘서 콧날에 일정한 면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예요. 또 코가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매브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동일하게 놓잖아요.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휘어져 있는 것을 바로 하고 양쪽에 동일하게 놓기도 하고요. 휘어져 있는 C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경우에 C자에 쑥 들어간 부분에다가 좀 더 두껍게 이렇게 스프레더를 대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형물 없이 무보형물로 보형물 없이 연골 이식과 절골술을 이용해서 골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진정한 무보형물 코 성형이고, 바로 그게 적절하게 효과 있게 되는 것이 이제 휜코 성형, 매브리코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옛날에는 매브리코나 휜코를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그거에 맞는 보형물을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더 씌우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절골이 이제 무섭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골이라는 그 무섭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코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정말 안 이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절골술을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절골술 하면 오늘 절골술이 있어요, 뼈 절골술이 있어요, 그럼 전신 마취해야 돼요, 전신 검사, 전신 마취 검사 다 하셔야 돼요, 이랬어요 예전에.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의 때 미국서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삼성의료원에 송인철 교수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국소마취로 그냥 이걸 다 하는 거야, 다. 그래서 환자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쉽게 잘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만 해도 절골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전신 마취.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절골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절골의 뭐 속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골이라는 게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뭐 전신 마취가 뼈를 하니까 뼈를 깎는 아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김학영 원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 상담을 했을 때 절골술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반대로 드라마틱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절골을 하면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첫 번째, 코뼈가 좁아지면 숨구멍이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동양인들은 대부분 넓은 코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에서 코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코는 숨을 쉬는 기관입니다. 코의 옆에서 본 CT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콧구멍을 통해서 코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코에 공기가 들어가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동양인의 코뼈는 생각보다 위쪽에 아주 작게 있습니다. 즉 코뼈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절골을 포함한 코 성형 수술 후에 호흡이 불편해졌다면 절골술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 안 난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냄새 안 난다는 것도 좀 약간 말이 안 돼. 냄새의 기본적으로는 냄새는 요 위쪽에 여기거든요. 절골하면서 여기를 다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골술이 위험한 수술이다, 부작용이 심하다, 뭐 이렇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수술 명이 절골이다 보니 뼈를 부러뜨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팔, 다리, 이제 큰 뼈가 부러지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코뼈는 사실 얼굴 안에서 굉장히 작은 뼈이고, 코 전체에서도 3분의 1도 안 되는 뼈가 작은 부위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코뼈를 막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 살살살살 금을 내서 모양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절골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콧등이 이렇게 넓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절골만으로 아주 또렷한 콧대를 갖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뼈의 두께가 많이 봐도 약 한 2mm 정도라고 했을 때 절골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양쪽 4mm 정도이고 그 이상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뼈끼리 이렇게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코뼈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이렇게 절골을 해서 좁혀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또렷하고 얄쌍한 콧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만, 코뼈가 낮고 작은 상태에서 절골을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조금 교정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부리코는 이제 무조건 절골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매부리가 심하신 분들이 상담해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 질문의 의도는 매부리를 깎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골이기 때문에 저 질문의 의도는 매부리를 깎고 꼭 코 바깥쪽에서 절골해서 닫아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인데요. 매부리가 심하신 분들에 있어서 매부리를 다 깎아 버리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코뼈의 지붕이 열리게 됩니다. 코뼈는 돔처럼 생겼는데 매부리를 많이 깎아 버리면 돔이 열려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코뼈 양쪽을 절골해서 코뼈를 닫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케이스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매부리가 심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깎지 않고 대신 덜 깎인 만큼 보형물이나 다른 재료들을 삽입해서 매끈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부리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남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붕이 열리기 전까지만 매부리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상담 때 최대한 맞춰서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골술 하면은 아주 많이 붓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절골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주위 조직에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붓기나 멍이 더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는 정도로 막 한두 달 이상 붓기나 멍이 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절골을 안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붓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절골술이 재수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전에 절골에 대한 불만족 혹은 이제 비대칭으로 절골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재수술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전 CT로 이전의 절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정확히 유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은 재수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뼈 절골,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올린 이 코뼈 골절, 절골 에 대한 영상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봤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절골 그렇게 위험한 거를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당연히 조심해야지. 당연히 조심 안 해야 될 우리 수술의 프로시저가 어디 있어요? 다 조심해야 되지. 근데 사실 절골은 제가 어떤 거냐면 사실 다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는 거 없잖아요, 다. 근데 정말 독특하게도 절골이 저는 사실 부작용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절골이 굉장히 안전한 수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아까 이제 코뼈가 그러면 절골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무너질 거라고. 근데 코뼈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요거 김학영 원장님 보여주셨던 그림인데 코뼈의 옆쪽 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상악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코뼈의 위쪽 부분은 진짜 우리 얼굴 골격 중에서 제일 튼튼한 전두골에 딱 붙어 있어. 그리고 그 베이스로는 이 아래쪽에 이 베이스가 에스모이드 나비뼈인가요? 에스모이드가? 사골뼈란 이 말이 이상해. 에스모이드라고 이 안쪽에 있는 뼈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뼈는 이 안쪽하고도 골격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옆쪽하고도 골격하고 연결이 돼 있고 위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이 아래쪽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엄청 다친다. 교통사고 나서 다친다 그래도 다친 그 부분만 함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구조가 약해서 무너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예. 지금 이게 코뼈 이쪽으로 다친 거거든요. 이게 다쳐서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거든요. 밀려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지만 그 주변으로는 아무런 함몰 증상이 없어요. 이 국소적인 함몰이 있을 뿐이지. 그 뼈만. 그래서 만약에 저걸 우리가 복구를 해준다는 거는 그 안쪽에 있는 뼈를 이렇게 위쪽으로 들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코뼈라는 게 골격이 주변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절골하다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혹시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하다가 요 안쪽에 눈물의 캐널이 있어요. 그 눈물이 내려와서 코 안쪽으로 들어가는 캐널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게 처음에 제가 절골을 처음 해봤을 때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캐널까지 가려면은 워낙 뼈가 두꺼워서 이런 절골하는 걸로는 다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절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 코는 옆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이걸 부셔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놓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의사들은 정말 부시고 앉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절골이라는 거는 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유리 자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유리 자르는 거? 유리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 하면 다이아몬드 칼로 유리에다 금을 거요. 이렇게 금을 거요. 그러면 유리 한쪽 면에 홈이 생기고 그 부분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밀기만 하면 그 부분을 따라서 금이 쫙 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바로 그렇게 절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골, 아까 오스테오톰이라는 그 좀 무섭게 생긴 그걸로 여기를 금을 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금을 긋고 여기를 살짝 누르면 덜컥하고 마치 유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술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보형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 가능성이 적어서 사실 무보형물 코성형이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사실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브리코처럼 콧등을 다듬을 때나 아니면은 휜 코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골격을 다듬을 때나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코 밑에 안장코 변형이라고 해서 코 아래쪽이 이렇게 쑥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보면 콧대 아래쪽 부분이 내려왔죠. 콧대 아래쪽 부분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코뼈 절골의 부작용이나 아니면 코뼈 골절의 부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코뼈가 다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에 나오냐 하면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거나 너무 많이 채취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비염 수술을 했을 때 그 비중격 연골이 너무 많이 휘어서 비염, 코 막히는 경우에 수술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했을 때 이 비중격 연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단한 코뼈, 들썩들썩 비중격 연골, 들썩들썩 비중격 연골이 함몰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코뼈의 절골이나 코뼈의 골절 같은 일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네. 질문 질문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두님께서 매브리코도 잘하나요? 매브리가 약하게 있어서 자주 만지긴 했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싶은데 혹시 수술하고 나서도 자라는 경우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매부리가 자라는지 수술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 같고요. 일단 얼굴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사람은 아직 성인이 아니셨다고 한다면은 크면서 매부리가 조금 더 자랄 수도 있고요. 또 얼굴이 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코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매부리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술 전 이야기고요. 혹시 이제 또 네. 질문하신 게 수술하고 나서 매부리를 깎았는데 또 자라는 경우가 없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매부리가 다시 자라 보인다고 혹시 한다면은 그거는 매부리가 자란 게 아니라 아마 매부리가 조금 덜 깎이거나 보통 이제 연골 부분이 덜 깎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란다기보다는 매부리 정리가 조금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요즘에는 수술을 전체적으로 이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매부리코에서 잘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매부리코 수술하고 잘한다는 얘기 진짜 무지 많았어요.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요거 사실은 얘기할까 말까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부리가 다시 자란다고 많이 믿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다시 못 자라게 여기다가 항암제를 발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랬다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뼈는 아까 단단해서 다듬는 거예요. 아까 이 라스비라는 우리 손톱 다듬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듬으면은요, 뼈는 제자리에 있고, 라스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다듬어져요. 손톱 다듬어지듯이 잘 다듬어져요. 근데 그거랑 오버랩 돼 있는 이 연골은 아까 들썩들썩 하다고 그랬잖아요. 들썩들썩.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들썩들썩 하면서 그게 안 깎이는 거야. 들썩들썩 하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은 개방형 안 하고 그냥 비개방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라스비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듬는 수술 많이 했거든요. 잘 다듬어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다듬어진 게 아니라 이 들썩들썩 연골이 비중격 연골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예요. 그랬다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해서 이제 끝내고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흉살이 생기기 때문에 흉살 때문에 연골이 안쪽으로 밀린 채로 그대로 있어.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 지나면은 흉살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 부드러워진 흉살이 부드러워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었던 연골이 다시 이렇게 스프링처럼 올라오는 현상이 생겨요. 예, 그게 바로 매부리가 다시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발표 가서 봤는데 그래서 저기다가 무슨 항암제를 해서 이렇게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게 큰 이슈가 됐었던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저 연골을 잘 처리하려면 아까 김학용 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가위나 아주 정교한 메스로 다듬어 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네. 네. 건강하기님께서 안면거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신마취는 무서워서 안면거상 전신마취로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네. 네.
아마 이제 저희가 안면거상 병원이라서 네, 이런 네, 질문이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안면거상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 일단 수면 마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아주 노령이셔서 혹시 호흡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컴플리케이션 케이스, 약간 얼굴에 이물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거나 아니면 얼굴에 막 이물질들이 많아서 제거할 것이 많아서 수술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케이스 아니면은 일단은 전신 마취로 진행하지 않고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제 안면 거상 수술 시간이 많이 의사들이 빨라져서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로도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안면 거상보다 효과는 조금 덜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리프팅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정도의 어떤 단계의 수술을 요즘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국소 마취 페이스리프팅이라고 해서 안면 거상과 거의 비슷한 박리와 스마스 박리를 하지만 절개선을 조금 줄이고 수술 시간을 줄여가지고 거의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 국소 마취 페이스리프팅이라는 수술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실리프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실리프팅이라는 게 좀 한계가 많은 수술이니까 수술이고 갑자기 안면 거상을 하려면은 무서운데 사실은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아주 심층 안면 거상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실리프팅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소 마취로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뭐냐면 절골술 예전에 다 전신 마취하고 했어요. 전신 마취하고 했어, 진짜. 그래서 그 레지던트 한 일이 수술에 절골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전신 마취 검사 준비해야 돼. 그게 레지던트들 그 전공의들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는 완전 옛날 얘기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면거상도 안면거상이라는 게 이제 그 깊이가 조금 더 덜한 깊이라면은 수면 마취도 아니고 그냥 우리 김하영 원장님 많이 하는 수술인데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뭐 아프세요, 뭐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수술. 왜냐하면 이 코하고 입이 이제 완전히 그거는 사실 이제 안면거상의 범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잘 하시고 또 회복도 빠른 그런 방법으로 많이 수술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실리프팅보다는 사실 그런 방법으로 좀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희님께서 코가 좀 휜 편인데요. 수술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또 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 휜 코는 재발하나요? 뭐 코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휜 수가 있고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휜 수가 있는데, 휜 코 수술 자체가 재발하는 수술이냐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하면 다 안 휘는데 사실은 좀 저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골이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커브가 돼 있는 걸 이렇게 아까 꺾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그 아까 스프레더 연골 이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딱 대놓으면 얘가 다시 가려는 힘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휜 코 수술의 가장 큰 불만, 수술하고 나서 불만은 뭐냐면은 아직도 휘어 있다. 아직도 휘어 있다. 원장님 수술했는데 아직도 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많은 불만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코가 안 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우리 안소니 홉킨스 그 대배우도 휘어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수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뭐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거고 또 한다고 해서 딱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그게 한계인 거죠. 네. 네, 현숙정님께서
매부리가 살짝 있습니다. 코 수술은 무서운데 가볍게 할 수 있는 매부리 수술 같은 것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코 수술 자체를 무서워하시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부리를 깎는 코 수술은 그냥 다른 코 성형 수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수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정말로 이제 코를 개방을 안 하고 정말 살짝 있는 매부리만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궁금증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코를 완전히 개방 안 하고 콧구멍만 살짝 절개를 해서 여기 있는 매부리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매부리 코는요 이쁜 코예요. 제가 한번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매부리 코는요 진짜 이쁜 코야. 내가 사실 요거 이제 혹시 몰라. 매부리 코는요 지금 이 매부리 코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누구야?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 사람이잖아요. 20살 때 모습에. 이분은 내가 잘 본 영화에서 내가 근데 어쨌든 이 외국 사람들 잘 이쁜 사람들 중에서 매부리 코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구태 수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런 굴곡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냐 하면,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부리 코가 이게 콧날이 높고 상대적으로 코끝은 낮은 코가 매부리 코거든요. 이 콧날은 높고 상대적으로 코끝이 낮아. 그러니까 밸런스가 아까 좀 전의 경우에는 어때요? 코끝과 코끝의 돌출하고 콧대의 길이가 대략 이 돌출이 1이라고 하면 이게 한 2가 안 되죠. 한 1.6 정도가 되겠죠. 길이로 따져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1.5에서 7 정도 돼.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돌출이 너무 적죠. 돌출이 너무 적죠.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살려야지 베이스를, 이 코의 밸런스를 예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매부리 코라는 게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 깎아. 지금 좀 전에 그 질문하신 깎는 거 그냥 깎으면 되죠, 사실은. 근데 사실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깎았을 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필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위에다 이렇게 필러. 그러면 어떻게 밸런스가 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굴곡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굴곡은 완화될지 몰라도 밸런스는 더 무너져요. 긴 코가 되겠죠. 이렇게 코는 이렇게 코끝에 돌출은 없으면서 긴 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매부리 코 수술이라는 게 진짜 이런 식의 밸런스가 코끝의 밸런스하고 콧대 밸런스가 그냥 좋고 약간 험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약간의 그 과속방지 턱이 있는 경우라면 나는 사실 그 매력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코끝에 비해서 콧대가 너무 높거나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제대로 수술하는 게 좋다. 절골하고 코끝은 살려주고, 이거를 뭐 필러라든지 그냥 코끝을 살짝 다듬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러면은 수술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저는 사실 들어요. 네. 네. 다음 질문 아자아자님께서 턱 말고 중안면 쪽이 더 많이 처진 사람은 어떤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장님이랑 오면서 막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이제 그쵸. 안면 거상은 보통 이제 턱 라인 이쪽을 그렇죠. 리프팅하는 수술인데, 이제 중안면이 많이 처진 사람은 이제 중안면 거상을 하면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얘기는 생각보다 효과가 요즘 많이 좋고 결과가 좋아서 좋은 수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슬라이드 한번 조금 했었는데, 이게 제가 네.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안면거상을 하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안면거상은 정말 효과 좋은 수술이죠.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왜 눈 밑에 하고 눈의 밑에 하고 코의 옆쪽 여기는요.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여기가 끌려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눈이 가로막고 있고 코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끌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거상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엔도타인이라는 녹는 바이오 업서버블 플레이트, 녹는 플레이트를 여기다 대서 위쪽에서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끌고 올라갔냐면 이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범위가 너무 커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로 많이 하는 요걸 통해서 이 팔자주름의 위쪽에 있는 지방층을 안쪽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그 고정을 우리 하안검 절개선을 통해서 또는 이 눈썹뼈가 아니라 이 아래쪽 뼈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녹는 나사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 엔도타인 중안면 거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번 선생님들 그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지연님께서 30대 중반 여성분이시고 코끝이 살짝 뭉툭한 편인데 살짝 묶는 그런 수술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살짝 높이시면은 아마 코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살짝 뭉툭한 게 좋아지실 텐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짝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것도 약간 살짝 묶는다고 코끝을 살짝 묶는 방법 없어요. 뭐 그랬어요. 근데 코의 특징이 뭐냐면요. 코의 특징이 콧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팔처럼 밑에 이렇게 코는 이렇게 밑에서 봐도 삼각형이고 정면에서 봐서도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져요. 코의 베이스도 넓어지지만 코의 엣지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져요. 그런데 넓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끝부분을 살짝이라도 묶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치 찝힌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끝이 너무 뭉툭한 복코인 경우에는 살짝 묶는 것보다는 높여요. 높이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하고 같이 콧대하고 같이 높이는 방법으로 좁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묶으면은요 찝힌 느낌이 나는 원인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부작용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코 수술 부작용이 찝힌 코 중에 찝힌 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짝 묶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조금 권해드릴 만한 부분은 조금 안 된다. 네. 그다음에 HS3314님께서 아버지가 실리프팅을 생각하시는데 실리프팅은 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근데 60대 후반이셔서 전신 마취는 부담인데 실리프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미니 가상 같은 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국소 마취 페이스리프팅이라는 수술이고요. 저희가 요즘 이런 수요가 많으셔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 그러니까 안면 거상과 실리프팅의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수술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볍게 거의 환자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마취를 하고 그러나 박리는 어느 정도 다 진행을 해서 안면 거상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리프팅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내는 저희가 국소 마취 페이스리프팅이라는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좀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수술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하면 무섭잖아요. 네,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죠. 네. 다음은 도토리님께서 성형 없이 비염 수술만 했는데 콧등이 꺼지고 매부리코가 되었습니다.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도 아닌데 성형으로 교정해야 한다니 억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성형 없이 비염 수술만으로 매부리를 교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아까 네, 얘기하신 그쵸.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아마 그런 상태가 되신 것 같고요. 그것을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뭐 안타깝게도 성형 수술을 하셔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비염 수술하고 콧등이 꺼진 거는 이제 여기가 연골 부분이 비중격을 너무 많이 채취해서 이렇게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얘기하시는 히스토리만 봐서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형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아까 저렇게 비중격이 함몰, 아까 절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비중격 함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형이라는 게 원래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점을 보완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